지금부터 한림대학교 개교 35년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세워진 국기를 향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을 통해 우리 한림대학교가 발전하며 걸어온 35년간의 역사와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조명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여드릴 영상은 한림의 태동, 한림의 변화, 한림의 발전 과정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이자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이제 한림의 발자취를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바라다본 대학을 만들자.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누구하고 맞서도 아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한국 젊은이를 키우고 싶다. 이런 것이 제 꿈입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교 개교 35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세계 대학의 총장님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총장님, 한림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변대학교 방석희 김웅입니다. 우선 저는 연변대학교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표하여 미래를 향한 교육, 연구, 그리고 봉사를 추구하는 지성이 산실 한림대학교 개교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연변대학교와 한림대학교 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교의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时值翰林大学建校35周年之际，我代表东北师范大学，并以我个人的名义，向翰林大学致以诚挚的问候，祝愿翰林大学及历史之后运宏图更展，再谱华章，也祝愿两校的合作取得更大的成果。韓林大学開校の35周年、誠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東北福祉大学の学長大谷でございます。韓林大学と本学が国際交流を始めて16年目を迎えました。これまでさまざまな形で学生交流、学術、文化交流が行われ、名実ともに家族同然の関係を築いてまいりました。これほど長く実りある国際交流を大学間で行っている例を私は存じません。まさに真の友情とお互いに対する思いやりが結実した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交流を今後も継続し、より成熟した姿に発展させるために、私どもも共に成長し、未来を担う人材を育成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韓林大学のますますのご発展をお祈り申し上げて、私の挨拶といたし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した。Anyang Asio to Halim University from Washburn University in Topeka, Kansas. We are proud to be a partner with you, and we wish you the very best on the 35th anniversary of your founding. Washburn values our relationship and what it offers to our students. Anyang Hi Kasio. Goodbye. 우리 대학 35년 발자취와 세계교류대학 총장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우리 대학의 발전상과 국제화된 한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23년간 몸담고 있는 한림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져옴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시리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님의 치사가 있겠습니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나오실 적에 지난 35년간 아낌없이 대학을 지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이사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한림대학교 개교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혼신을 다하여 그동안 대학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껴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중수 총장님과 보직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교수님들과 교직원,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교 35주년은 단지 축하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음미하고 정진해 나아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은 인식하지도 못한 채 한림대학교를 세계 속의 한림대학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림대학교는 강원도 춘천 옥천동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림의 좌표를 찾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세계적 역량, 세계적 경쟁력,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현실 자각을 한 번 더 깊게 가져야 될 때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지난 300년간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은 파괴적 창조자라는 말 그대로 또 한 번의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아주 격심한 경랑의 시간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보진그룹의 리차드슨 브린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소위 21세기의 프론티어들은 이제 인류가 10족의 행성 중에 한 변방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코스모스라는 우주의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원대한 포부로의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화성의 인류의 식민지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연결하고 이미 우주정거장을 설치해서 화물과 사람을 수송하며 인공위성을 회수해서 쓰는 놀라운 발전적 혁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으로, 동시대의 삶에서 어떤 사람은 21세기의 문명의 첨단에 새로운 심찬 또 한 번의 의미를 개척해 나가는 소위 시간의 능동자로, 주인공으로 카이로스적 삶을 살고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의 노예로 수동적으로 한 발자국도 바깥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이율적인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 한림은 이제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셀프 이스팀과 내 스스로 잘 해야 된다는 북돋우는 강력한 치어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스위스란드라는 스위스는 고도 2,000, 3,000, 2,000m, 3,000m에 5개 칸톤이라는 소위 지방 산악 연방 정부입니다. 20세기까지 스위스는 아무런 차원도
어려운 날에 용병으로 팔려가는 노예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시대를 계몽하고 성각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의 창시자인 페스탈로치는 지식과 기능과 도덕이 균형을 이루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으로 오늘날까지도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크 루소의 에밀은 자연 상태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위대한 작품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프로테스탄트라는 종교개혁에 앞장선 장 칼뱅이나 저핑킬러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스위스 국민에게 성실성과 근면성의 생활을 정착시켰습니다. 오늘 스위스는 세계 최고로 명성을 자랑하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창안한 쭈리 공과대학을 비롯하여 컴퓨터의 마우스를 발견한 로잔 공과대학 등 세계의 유명한 대학과 복지와 산업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한림대학이지만 우리라고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스스로의 안주하고 싶은 욕망, 자기 자신의 한계에서는 절망감에서 과감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이 넓은 세상에 큰 꿈을 품은 빅드리머로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됩니다. 세계적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우는 스티븐 호킹은 지난 4월 달에 75세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은 21세기에 르게릭병이라는 전신근육 위축병에 걸려서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그는 5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많은 물리학과의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고 있고 현재 온몸이 마비됐고 왼쪽 뺨의 1cm 부분의 작은 부분의 감각만을 유지해서 대화를 하면서도 스티브 호킹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장애는 내 육체에 제한을 줄지는 모르지만 꿈과 희망마저 가져가지는 않는다. 장애로 인해서 이 세상에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생명이 있는 것에 희망이 있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을 하며 우리에게 불굴의 의지를,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21세기의 개척자의 위치에 서고 싶은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욕망이 얼마나 크기에 따라서 그 꿈도 이루어질다고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시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시대의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대 정신이 모여서
역사를 발전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림대학교 제35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우리 한림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염원이 뭉칠 때 우리 한림대학교의 21세기를 개척하는 프론티어 정신이 살아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적 상과 영광의 월계관을 씌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나오실 때 한림 위대한 도약이라는 비전을 세우시고 추진하시면서 대학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총장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대원 이사장님, 김용구 한림과학원장님, 규모위원 및 보직자, 그리고 교수, 직원, 동문, 학생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림대학교 개교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신념을 지성을 지닌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자 고 윤덕선 박사님의 숭고한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35년간 이곳 한림 교정을 거쳐간 많은 분들의 노고와 땀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1982년에 사계학과 228명의 입학식으로 시작하였던 한림대학교가 내년에는 29개의 모집 단위에 1,825명의 입학생을 받는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비교적 단기간에 학교를 이수한 이러한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한림에 봉직하신 모든 분들의 고귀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주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표창을 수상하십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를 빛낸 업적으로 장학증서를 수여받는 여러 학생들의 활약을 매우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 근속하신 교수와 직원분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로 직원으로 표창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비록 우리 눈에 쉽게 띄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로서 이렇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한림인 여러분, 개교 기념 행사는 통상적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노고를 치하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을 되살리는 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에게 불어닥칠 것으로 예견되는 각종 도전들을 전망하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이러한 난관들을 여하히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회로 개교 기념회를 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림대학교와 같은 숭고한 건학 이념을 갖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사립대학교마저도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가변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매우 큰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아마도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perfect storm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상황을 최대한 악화시키는 절체절명의 초대형 폭풍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기의 엄중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하여 흔히 등장하였던 어휘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퍼펙트 스톰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학령 인구의 감소, 반값 등록금 정책의 지속,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 교육 개혁의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학령 인구의 감소는 대학이 학생을 선택하던 시대로부터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로 변화했음을 나타냅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학생의 규모가 100만 명 정도의 시기에 우리 학교가 세워졌습니다만 지금은 60만 명, 그리고 앞으로 7년 이내에 40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며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사회적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대학 불패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초과 수요로 특정지어지는 어제의 대학 환경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일단 양적 수요가 존재했으므로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 수준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지난 6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호봉 승급 등 인건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학 운영 수입의 큰 부분이 동결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과연 우리의 노동 생산성이 이러한 결손을 보상할 만큼 상승할 것인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한 일을 오늘 반복하면서 교수와 직원의 노동 생산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현 수준에서 머물면서 전체 인력을 그대로 보유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묘책이 발견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대학 등록금 동결이라는 것은 대학 교육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국가적으로 볼 때 과다한 대학교 설립으로 대학 교육 서비스가 초과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대학 교육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방지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며 우리가 남과 차별화되는 대학 교육 서비스를 공급할 능력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기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식을 배우는 교육으로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교육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 교육은 아직도 과거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Mass Education, 대량 교육 시대의 정신적, 물질적 유무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 제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연하게 변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이뤄낼 능력을 갖추도록 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개의 폭풍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퍼펙트 스톰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을 뿐입니다. 거대한 파도를 타고 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지 파도를 거스르거나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휩쓸려 나갈 뿐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매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제 아무리 어려운 위기도 해결 방법은 존재한다고 믿으며 단지 우리가 힘과 지혜를 합칠 수 있는가가 해결책 모색의 전제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그 방법은 항시 기본에 충실하고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개인의 이익이나 주장을 앞세워서는 해결 방안이 강구될 수가 없습니다. 총론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강론에 이견을 단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한림의 위대한 도약을 위한 비전 앤 액션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의 과제들이 일정에 따라 실천되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융합대학을 내년에 출범시키고 복수 전공의 필수화도 정착시켜 나가고 융복합 전공 과정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제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목표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핵심 개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캠퍼스 라이프를 확충함으로써 지덕체 교육이 한림 교정에서 완성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도 연말까지는 대체로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학생회관을 근대식으로 개축하는 사업도 내년 중반에는 마무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석자 교수 제도와 특훈 교수 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국책 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링크 플러스라는 사업을 수행하게 됨을 계기로 학생들의 산학계 진출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노력이 과거에 비하여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동심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르게 추진된다는 측면에서 학교 운영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정도의 노력으로 퍼펙트 스톰을 이겨낼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보다는 내가 나의 경쟁자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변화하는가가 성패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사례를 들면서 개교 기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는 미국에서의 교육혁명에 관한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정책의 변화에 관한 사례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2015년과 2016년에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지방에 있는 주립대학교가 MIT,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와 같은 초인류 학교를 제칠 수 있었다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The New American University, 새로운 미국 대학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 상담을 도와주거나 온라인 공개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의 변화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혁신의 핵심은 전공의 통폐합에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주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재정 악화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69개의 학과를 폐지하고 30개의 학과를 새로 만들었고 기존의 단과대학 개념에서 벗어나 학제 간 교육을 토대로 하는 대학을 여럿 신설하였습니다. 매우 놀라운 결과는 이런 개혁 노력으로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압박 속에서도 신입 학생의 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학업 유보율, 리텐션 레이트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학업 유보율은 학교 당국이나 학생 모두에게 있어서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료입니다. 학교로서는 학업 유보율이 낮은 학과가 제대로 교육시킨다고 평가받기 어렵고 학생으로서는 학교를 이전하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한림대학교도 복수전공 필수화와 융복합 과정 활성화 등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노력이 최근 학생 유지율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러 학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자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학 학사 제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교육당국의 획기적인 개혁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이 교육정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변화를 뒤따라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 중에서 융합 전공제의 도입과 전공 선택제의 허용이 핵심적 개혁 내용으로 보입니다. 학과의 조정 없이 국내외의 대학 간에 새로운 전공이 설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소속 학과 전공, 연계 전공, 융합 전공, 그리고 학생 설계 전공 중에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이수 필수제는 폐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과의 몇몇 학과에서도 이미 전공 필수 과목을 폐지하여 선도적으로 이런 변화를 수용하고 있음은 선견지명에 있는 결정이며 자랑스럽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한 전공 과목은 모두 제공하되 학생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학과가 지나치게 과다한 수의 전공 필수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의 교육정책 변화에 부응하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한림대 교수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지금까지 대학 행정에 지나치게 규제적이라는 비판을 대학들은 자주 해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나서는 형국에서 우리 대학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며 사회 변화에 뒤처지게 만드는 부작용마저 가져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그의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 중에 정부 규제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규제를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 뒤에 숨어서 무사 안위를 향유하는 현상을 자주 목도해 왔습니다. 대학이 이런 범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변화해 나갑시다. 난보다 한 발짝 앞서서 행동하여야 승자가 된다는 것은 아마도 만고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의도로 도입되었더라도 시대 환경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오랜 정책 수행과 연구 경험으로부터 의도가 나쁜 정책이나 제도는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도입할 당시와 지금의 세상 여건이 변화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변화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아는 것을 가르치는 시대로부터 함께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시대로 변화하였습니다. 교육 환경이 변화하는데 예전 패러다임에서 오래전에 배웠던 지식을 더 많이 전수하겠다는 노력은 이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유사학과의 연계나 융합전공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정책과 특정 학과의 전공을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제도는 양립할 수 없으며 시대 상황에 뒤떨어진 학생을 배출할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더욱이 전공 필수 과목의 수가 많을수록 학생 유보율이 낮아지는 관계가 관측된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외면받는 교육 서비스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교수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데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하며 저는 한림대학교 교수들의 능력에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림 가족 여러분, 올해 35세가 된 한림대학교는 인생으로 치면
가장 혈기왕성하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35년이란 세월은 조직으로서의 연륜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초창기부터 봉직한 많은 분들에게는 정년이 도래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한림대학교를 더욱 번성시킬 그 다음 세대가 주축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재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글로벌화된 시대에 살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정보화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교가 변방에 소재하지만 인류로 부상하였고, 핀란드라는 조그만 나라가 노키아라는 세계적 회사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도 글로벌화와 정보화를 충분하게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동일한 논리로 한림대학교가 우리나라의 맨 앞줄에 서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중심과 주변, 코페리퍼리라는 구조 이론은 이제 낡은 이론이 되었고, 우리가 글로벌화와 정보화를 얼마나 유효하게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기의 도래를 직시하고 이에 걸맞은 대처를 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외면할 경우에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국가나 조직의 랭킹은 대개 위기 시에 변동되게 됩니다. 유능한 기업가는 불황 시에 오히려 흑자를 더 많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전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제35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심기일전하여 우뚝 도약하도록 우리의 각오를 다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를 빛낸 학생 표창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황유진, 오재훈, 이솔비, 신재혁, 웨이펑리 학생입니다. 호명된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먼저 리더십 분야 황유진 학생. 표창장 재무금융학과 4학년 황유진.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생의 활동과 봉사 영역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를 빛내고 타의 모범이 됨으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전 분야 오재훈. 표창장 청각학 전공 4학년 오재훈.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대내외 공모전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를 빛내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연구 분야 이솔비. 표창장 융합소프트웨어학과 4학년 이솔비.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어 학교를 빛내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비교과 활동 분야 신재혁. 표창장 철학전공 2학년 신재혁.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비교과 활동으로 전국 복싱 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를 빛내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제활동 분야 웨이펑리. 표창장 한중통번역 전공 4학년 웨이펑리.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대내외 국제활동 영역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를 빛내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꽃다발 증정은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년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먼저 근속 20년 교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며 전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행정학과 김인영, 언어청과학부 김진수, 의학과 이재용, 간호학부 장희정, 의학과 서성호. 그 외 교수님들께서는 외부 세미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으로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영 교수님. 표창장 정치행정학과 김인영. 교학께서는 20년간 본교에 재직하시면서 학생교육과 학문 발전에 소임을 다하시어 본교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부상으로 100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김진숙 교수님. 표창장 언어청과학부 김진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100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재용 교수님. 표창장 의학과 이재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100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예, 부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장희정 교수님. 표창장 간호학부 장희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부상 100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예, 허성우 교수님. 표창장 의학과 허성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 100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예, 뒤로 돌아 인사하시고요. 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속 20년 직원입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팀 이중재, 시설팀 최민수, 총무팀 최영식, 학생지원팀 허희정, 관리팀 정미옥, 천연의학연구소 정전섭.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으로 100만 원, 그리고 5일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재 팀장. 표창장 전략개발팀 이중재. 귀하는 지난 20년간 본교에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교심으로 업무에 임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하신 바가 크므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17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상금 100만 원과 5일간의 특별 휴가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최민수. 표창장 시설팀 최민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부상으로 100만 원과 5일간의 휴가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최영식. 표창장 총무팀 최영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상금 100만 원과 5일간의 휴가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희정. 표창장 학생지원팀 허희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 100만 원과 5일간의 휴가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정미옥. 표창장 관리팀 정미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 100만 원과 5일간의 휴가증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장 천연의학연구소 정전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 100만 원과 5일간의 휴가증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직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유송영, 체육부 실업부 감독 남동하, 에디트캡스 춘천지사 김우람,
주 아우홈 조복희, 주 푸른종합개발 남궁농선. 공로직원 표창은 대학 발전을 위해 공이 있는 직원과 대학을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에 대한 특별 공로 표창으로 수여하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으로 격려금이 지급됩니다. 먼저 공로직원 표창입니다. 유송영. 표창장 산업협력단 유송영.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대학 재정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대학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부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아. 표창장 체육부 남동하.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선수를 지도 및 육성하였고 전국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하며 한림대학교 이상을 크게 선양하였기에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부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공로직원 표창입니다. 김우람. 표창장 ADT 캡스 춘천지사 김우람. 귀하는 평소 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근무하면서 재난으로부터 한림대학교 재산을 보호하여 그 공로가 특별히 인정되므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네, 부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조복희. 표창장 주아워홈 조복희. 귀하는 평소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면서 한림대학교 구성원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한 공로가 특별히 인정되므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부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남궁농선. 표창장 주 푸른종합개발 남궁동선. 귀하는 평소 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근무하면서 한림대학교 환경미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대학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가 특별히 인정되므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네, 부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수상자는 객석을 향해 돌아주시고요. 이제 공로상을 받은 수상자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수상자부터 차례대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링크사업단 유송영입니다. 한림대학교를 졸업한 제가 현재 또 한림대의 구성원으로서 개교 35주년 기념식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고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림대학교의 위대한 도약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체육부 남동아 씨름감독입니다. 35년 기념으로 해서 큰 상을 받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씨름부를 애정과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윤대원 이사장님과 또 김종수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씨름부가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보안업체 캡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우람이라고 합니다. 개교 3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직원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복희입니다. 개교 3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종합개발 소속 환경미화를 맡고 있는 남궁동선입니다. 한림대학교 개교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상을 받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개교 35년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림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이 상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한림대학교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신 자랑스러운 한림인에게 수상하는 뜻깊은 상입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레이카 코리아 주 이성진 대표입니다. 이성진 대표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대표께서는 우리 대학교 의학과를 1996년에 졸업하시고 미국 듀크 대학 MBA를 졸업하셨습니다. 이제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림인상 레이캅 코리아 주 대표 이성진 교학께서는 탁월한 기업 경영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한림의 이름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렸기에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한림인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17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부상으로 행운의 열쇠 금 5돈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레이캅 코리아를 소개하는 영상과 이성진 대표님의 수상 소감이 있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이성진 대표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대표께서는 강동성심병원 인턴 과정을 수료하셨고 세계 최초로 침구 청소기 레이캅을 출시하셨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1억 불 수출탑 달성과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림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과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レイコップは結構みんな使ってると思います。レイコップとかこう聞いたので、ちょっと安心感はあります。 빨래보다 쉽게 침구를 깨끗하게 하루 3분 레이캅 하세요. 일본에선 30초에 한 대씩 판매. 물빨래보다 레이캅.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90학번이고요. 96년에 졸업한 이성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그리고 좋은 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항상 발전하는 한림대학교 모습을 보면서 졸업생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설립자신 윤덕선 박사님 이제 처음에 나오셔서 이제 생전에 말씀하셨던 모습이 있는데요. 저 옛날에 이제 본과 2학년 때 사회학 강의에서 이제 직접 이제 스페셜 게스트로 이제 초청을 받으셔서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요. 너희들은 네 옆에 있는 애들이 너희들의 경쟁자가 아니야. 너희들의 경쟁자는 저기 전 세계에 있어. 걔네들 경쟁할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체력이 내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걔네들 체력이 되게 좋더라. 키도 크고 너희들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체력이 길러서 걔네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돼. 내 손주들한테도 그렇게 시키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이제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이제 옛날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로케이션이라던가 뭐 그런 게 다 중요했었는데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차별화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차별화를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좋았고 또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이었는데 제가 좀 원하는 삶이 좀 다른 게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그걸 좀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안했어요. 불안했지만 좀 도전을 좀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위를 이렇게 의식을 했다면 아마 그 의사라는 직업을 그만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지 마시고 그 자신의 기준을 갖고 자신의 삶을 만들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신만의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노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 10년 또 20년, 30년 후에 자기만의 어떤 롤 모델을 세팅을 해보세요. 그 롤 모델을 세팅하신 다음에 그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졸업생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경쟁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글로벌에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런 어떤 학생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기업들과 경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제 꿈을 좀 크게 가지시고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굉장히 젊으시고 또 그리고 굉장히 자질도 많으시고 소질도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차별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뭘 해야 될까, 차별화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많은 좀 귀를 많이 좀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내가 뭐가 되고 싶을까? 라는 걸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꿈을 꼭 만드시고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상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재학생 대표가 축하환을 준비했습니다. 대표 학생 여러분께서는 환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가는 2절까지 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리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림대학교 개교 35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